자, TV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아프면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서 항생제 처방 많이 받고는 하는데 오늘 사연이 항생제 주사 맞다가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예,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열과 기침으로 감기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간 6살 어린아이 이야기인데요. 예. 입원을 해서 항생제 주사를 맞자마자 곧바로 심정지가 와서 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입니다. 네. 자, 일단 의식은 돌아왔다는데 뇌 손상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답니다. 주사 한 번 맞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일단 사연 자세히 보시죠. 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울면 뭐라 그랬어?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큰딸 서윤이. 아픈 애가 이게 뭐야? 2년 전 그 사건만 없었다면 아이도 부모도 이렇게 지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정말 다른 가정하고 변함없이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사고 이후로 사는 게 참 힘들지. 결혼 6년 만에 얻은 첫 기쁨인 만큼 금지 오겹으로 키워온 딸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한 종합병원에 갔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초기 감기 증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침 조금 하고 콧물 조금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감기약을 타러 병원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담당 의사분이 입원을 하면은 빨리 낫는다고 입원을 권유하더라고요. 폐렴 진단을 내린 의사는 입원한 아이에게 곧바로 항생제 주사를 놔주라고 지시했답니다. 네. 그런데 수액을 달고 그다음에 항생제 투여를 바로 했거든요. 그리고 놓자마자 애가 눈이 돌아가고 아이고. 쓰러졌습니다. 간호사가 항생제 주사를 놓자마자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더니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키며 혼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 며칠 후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지만 의젓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윤이는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정지가 오면서 뇌 손상을 입은 탓이라는데요. 뇌병변 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후 지난 2년간 열심히 재활을 한 덕택에 많이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해 상처투성인데다가 스스로 옷자락을 여미는 일도 처음 해보는 것 마냥 쩔쩔매기 일쑤입니다. 서연이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7 더하기 8이 15면 17 더하기 8은 뭘까요? 응? 8. 아니지. 엄마 가르쳐줬잖아. 7 더하기 8이 15인다. 현재 8살 제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3살 남짓의 머문 모습일 뿐이라는 현실도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보이시나요?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똑똑하고 야무진 모습으로 언제나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안타깝네요. 탓 같아요. 그냥 제가 병원을 왜 하필 또 거기를 갔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거기를 갔을까? 병원을 가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내가 잘못해서 애기가 아픈가 봐 그런 생각도 했고 자, 일단 항생제를 처방받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떤 증상 때문에 받은 거죠, 박사님? 폐렴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폐라는 장기, 즉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주고 숨을 쉴 수 있는 장기에 이러한 균이 침범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 폐의 끝에는 이러한 폐 허파 꽈리가 있는데 여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는데 여기 염증이 생기면서 이런 물질들이 차고 가래 같은 게 차면서 폐 전체적으로 염증이 번지는 상황을 폐렴이라고 하는데 예. 이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예. 대개의 학령기의 아동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령기라고 하면 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정도까지를 우리가 학령기라고 하고요. 한 3, 4년에 한 번씩 대규모의 유행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계절이 되면 그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예, 얘기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치명률이 높아서 사망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치료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완치할 수 있고 항생제를 적절하게 쓴다면 별 합병증 없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생제 처방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지금 아이에게 입원도 제한을 했단 말이죠. 입원까지 필요했던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은 입원의 판단 혹은 예. 처치 뭐 이런 것들은 그때 그 환자를 본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예. 그 기록이 정확하게 없으면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아기들을 입원시킬 때는 잘 못 먹고 아기가 많이 처진 경우에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이 옳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항생제 처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데 그렇다면 아이에게 왜 심정지가 일어났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죠. 눈앞에서 모든 상황을 본 아빠는 약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견뎌야 하지만 그 기억을 지울 수 없는 건 약물 부작용이라던 병원의 설명과 다른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사실은 서은이가 썼던 항생제 용량이 너무 많았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죠. 진짜 분하고 화가 났죠. 자,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한 1000mg의 과다한 항생제가 서윤이를 쓰러뜨린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인데요. 23kg밖에 안 되는 애한테 그 1000mg이나 그렇게 주사를 놓으라고. 제 생각에 저희 잘 안 하지만 빨리 나서주기 위해서 1.5 바이올이라는 처음을 갖다가 안을 버리기 아까워서 어머나. 저 바이올을 생겨났습니다. 정확하게 남으면 해야죠.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면 되지 애한테 놓는다는 그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각서까지 쓴 의사. 그런데 과실은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아주 틀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초 만에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수초 만에 들어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을 어린 서윤이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생업도 접은 채 정성을 쏟은 부모 덕택에 많이 좋아졌지만 이 서윤이가 앞으로 더욱 건강히 살아가려면 아직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요. 직업을 나중에 간호사나 아니면 선생님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죠. 자, 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6살 아이에게 1000mg의 항생제가 투여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죠, 박사님? 6살 애들의 몸무게로 비춰봤을 때 약 한 250mg 정도가 주사되는 것이 통상적인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교과서나 약전이나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와 같이 1000mg이 들어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쓰는 용량의 4배 가까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여 방법도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 이런 링겔들을 달고 있겠고 사람한테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고무로 된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 부분에다가 주사를 재서 바로 이렇게 찔러주는 것이 정맥주사라고 할 수 있고요. 직접 예. 주는 정맥주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점적주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을 타서 그것이 똑똑 떨어져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환자한테 정맥주사 주입되는 방법이 정맥주사 점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이 약은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맥주사를 직접 주는 것보다는 100이나 200cc 정도의 수액에다 섞어서 예. 1시간 내지 2시간에 걸쳐서 점적 주사로 주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종합해보면 약을 과용하는 바람에 이런 일까지 터진 건데요. 왜 의료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시나요, 변호사님? 네, 병원에서 예. 경제적인 목적으로 종종 과잉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심사평가 기준을 보면요. 예,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병원 네. 평가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병원 약제비 처방에 따라서 병원 평가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예. 이 사건 병원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결국 환자를 입원시키고 경제적인 목적에서 예. 과잉 처방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도 또 다니고 있는 병원이 적정하게 약을 처방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예, 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의료기관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한테 약을 주고 하는 행위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과잉 진료는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서 의료에 있어서 영리화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 병원과 의료진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보다 더 먼저 지켜줘야 할 원칙은 과잉 진료로 인해서 환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